지금 몽골에 충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2024년 9월 23일 연강 수량 200도 안 되는 허브드주 사막에서 3,500제곱미터의 시험논이 헥타르당 5.8톤을 수확했는데요. 40년 실패의 기록과 일교차 12도의 벽 앞에서 약자는 연구진이었고 강자는 혹독한 기후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33년 전 한국에서 개발된 진보벼와 기술 이전이 이 사막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는 점입니다. 이제 정부는 열배 확대와 3년짜리 수로 저수지 건설로 식량 주권 회복을 선언했는데요. 기술이 만든 성공일까요? 아니면 진심이 만든 혁명일까요? 사막 위 작은 모 한 포기가 어떻게 한 나라의 경제 지도를 바꾸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기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4년 9월 23일 몽골 허브드주.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서 저는 황금빛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8년을 이 일에 바쳤어요. 수없이 실패했고 때로는 동료들에게 조롱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꿈만 같았어요. 벼였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키운 벼. 수확기가 천천히 논을 가로질렀습니다. 황금빛 이삭들이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쌀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 손바닥 위에 떨어진 쌀알 하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54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어요. 몽골 농업연구소 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산 지 15년. 그 전에는 평범한 연구원으로 20년을 더 일했습니다. 1996년 26살의 젊은 연구원이었던 저는 선배들과 함께 처음으로 벼 재배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그날 저녁 연구소 숙소로 돌아온 저는 갓 수확한 쌀 한 줌을 꺼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손으로 쌀을 씻으며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밥이 될까? 정말 먹을 수 있을까? 밥솥에 쌀과 물을 넣었습니다. 스위치를 눌렀어요. 기다리는 30분이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숙소 안을 걸어 다니다가 창밖을 보다가 다시 밥솥 앞에 섰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밥 짓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냄새. 몽골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이런 냄새는 처음이었어요. 수입쌀로 지은 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구수하고 더 따뜻하고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냄새였어요.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그 김 사이로 보이는 하얀 쌀알들. 윤기가 흐르고 찰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달콤했습니다. 고소했어요. 씹을수록 단맛이 퍼지고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저는 그냥 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우리 땅에서 자란 쌀. 우리가 만든 밥. 이것이 28년을 기다린 보람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40년을 기다린 보람이었어요. 1980년대부터 몽골은 벼 재배를 시도했습니다. 소련의 기술을 들여왔고 중국의 품종을 시험했고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허브드주의 낮 기온은 30도가 넘지만 밤에는 18도로 떨어집니다. 12도의 일교차. 게다가 너무 건조했어요. 벼는 물을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사막에서 벼를 키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밥은 뭡니까? 밥그릇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허브드주의 사막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사막 어딘가에 우리가 수확한 벼가 쌓여 있습니다. 내일이면 정부에 보고해야 해요. 언론에 발표되고 전 국민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28년 전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96년 26살의 제게 선배 연구원이 말했어요. 바트바야르, 우리가 언젠가 몽골 쌀로 밥을 먹는 날이 올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순진하게도 5년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28년이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평소보다 2배는 더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는 지금부터라고. 1996년 봄, 저는 갓 대학을 졸업한 26살 청년이었습니다. 몽골 국립농업연구소에 입사한 첫날, 소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바트바야르, 우리나라 최대 과제를 맡겨보겠네. 벼 재배 프로젝트야. 가슴이 뛰었습니다. 신입 연구원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다니.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28년간의 긴 여정이 될 줄은. 그 무렵 몽골의 쌀 소비량은 해마다 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고기와 밀을 주식으로 먹었어요. 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문제는 쌀을 한 톨도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전량 수입. 1996년 당시 연간 20만 톤. 2023년에는 49만 9천 톤까지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외화의 상당 부분이 쌀 수입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980년대부터 벼 재배를 시도했어요. 처음엔 소련의 기술을 들여왔습니다. 저보다 10년 선배 연구원들이 모스크바로 연수를 갔고 소련 품종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몽골의 기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엔 중국과 협력했어요. 제가 입사했을 때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중국은 가까운 이웃나라니까 기후가 비슷할 거라 생각했죠. 중국 전문가들이 왔고 품종을 가져왔고 재배법을 배웠어요. 2년을 시도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의 농업 기술은 세계적이니까요. 저는 그때 중견 연구원이 되어 있었어요. 일본 연구진과 함께 허브드주에 시범 재배지를 만들었습니다. 희망을 가졌어요. 이번엔 되겠지 하고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매번 같은 문제였어요. 허브드주의 7월 낮 기온은 30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18도까지 떨어져요. 일교차가 12도. 게다가 너무 건조했죠. 연간 강수량이 200mm도 안 됩니다. 벼는 물을 좋아하는 작물이에요. 그리고 안정적인 기온을 필요로 하죠. 몽골은 그 2가지 모두 부족했습니다. 2010년 저는 연구소 부소장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벼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이었지만 성과는 제로였습니다. 동료들 중 일부는 포기하자고 했어요. 불가능한 꿈이야. 몽골에서 벼는 안 돼. 저도 흔들렸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걸까? 우리 땅에서 쌀을 키우겠다는 꿈이 너무 큰 것일까? 그런데 그 무렵 몽골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울란바타르 거리에는 한국 간판이 늘어났습니다. 한국 마트, 한국 식당, 한국 아파트. 제 조카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웠고 이웃집 청년은 한국에서 3년간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 중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쌀밥은 정말 달라요, 삼촌. 조카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쫄깃하면서도 고소하고 씹을수록 단맛이 나요. 우리가 먹는 수입쌀이랑 완전히 다르던데요. 이웃집 청년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때 매일 아침 밥을 먹었어요. 처음엔 그냥 밥인 줄 알았는데 몇 달 먹다 보니 중독됐어요. 지금도 그 맛이 그리워요. 쌀 연구원인 저에게 그 이야기들은 단순한 음식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한국 쌀은 그렇게 맛있을까? 품종 때문일까? 재배법 때문일까? 아니면 기후 때문일까? 밤새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의 쌀 품종, 재배 기술, 토양 관리. 연구하면 할수록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언젠가 우리 땅에서도 저런 쌀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몽골 사람들이 한국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동네 마트에서 몽골산 쌀을 사서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열망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쌀 수입량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먹는 쌀을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그 쫄깃하고 고소한 쌀밥을 우리 땅에서 만들고 싶었어요. 2018년 저는 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절박해졌죠. 이제는 책임자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방법을 몰랐어요. 40년 가까이 시도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년 어느 날 농업부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바트 소장, 한국과 협력을 추진하려고 하네.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또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소련도 안 됐고 중국도 안 됐고 일본도 안 됐는데 한국이라고 다를까? 하지만 장관님은 진지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연락이 왔네. 자기들이 도와주고 싶다고. 한번 만나보지 않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6년을 이 일에 바쳤습니다.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죠. 설령 또 실패한다 해도 시도는 해봐야 했어요. 2022년 11월 화상회의로 한국 연구팀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동정도 아니고 사업적 이해관계도 아닌 진짜 도와주고 싶다는 진심이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 혹시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고. 2023년 4월 15일 울란바타르 칭기스칸 국제공항. 저는 도착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 연구팀이 오는 날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27년간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요. 게이트가 열리고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중 5명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한국 연구팀이었죠. 첫인상은 달랐습니다. 1990년대에 왔던 중국 전문가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우리 방식대로 하면 되라는 태도였죠. 2000년대 일본 연구진은 정중했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계약된 기간만 채우고 떠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연구팀은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연구팀장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바트 소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그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동정도 아니고 사업적 인사도 아닌 진짜 우리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허브드주로 향했어요. 울란바타르에서 서쪽으로 1800km. 끝없는 사막이 펼쳐진 곳입니다. 차로 이틀이 걸리는 먼 길이었죠. 그동안 한국 연구진은 계속 질문했어요. 여기 연간 강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7월 평균 기온은요? 밤 기온은 몇 도까지 떨어지나요? 지하수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답을 메모했습니다. 노트북에 입력하고 서로 토론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이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구나. 허브드주에 도착한 건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곧바로 현장으로 갔어요. 과거에 별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그 땅.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연구팀장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맨손으로 흙을 떴습니다. 손바닥에 흙을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비비기도 하고 냄새를 맡기도 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각자 흙을 채취하기 시작했죠. 샘플 백에 담고 라벨을 붙이고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소련 전문가들은 이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매뉴얼만 봤죠. 중국 연구진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본 팀은 그나마 토양 조사를 했지만 며칠 만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진은 달랐어요. 일주일 내내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을 파고 물을 조사하고
기온을 재고 바람을 측정했어요. 마치 이 땅을 자기들 땅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연구팀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연구소 회의실에 몽골 농업부 관계자들과 저희 연구진이 모였습니다. 한국 연구팀장이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데이터가 가득했죠. 허브드주의 기후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팀장이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안 된다는 얘기구나. 하지만 팀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화면에 산 사진이 떴어요. 강원도라고 했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은 일교차가 큽니다.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서늘하죠. 그리고 생육 기간이 짧아요. 몽골 허브드주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1991년 우리 농촌진흥청은 강원도를 위한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이름은 진보벼. 일교차를 잘 견디고 90일이면 수확할 수 있는 조생종입니다. 팀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 품종이라면 가능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가능하다고요? 33년 전에 만든 품종이 한국의 산골짜기를 위해 개발한 벼가 몽골 사막에서 자랄 수 있다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품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팀장이 계속 말했어요. 재배 기술도 같이 가져가야 해요. 물 관리, 온도 관리, 토양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올해는 시범 재배로 시작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7년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정말 이번엔 될까요? 진보벼.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33년 전 한국의 산골짜기를 위해 만든 벼. 그것이 지금 몽골의 사막에서 희망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2023년 5월 허브드주 사막 한가운데 3,500제곱미터 땅을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어요. 축구장 절반도 안 되는 크기. 하지만 저희에게는 거대한 실험장이었습니다. 27년간 실패만 봐온 땅에서 마지막 도전을 하는 거니까요. 한국 연구팀은 4가지 품종을 가져왔습니다. 진보벼, 오대벼, 철원벼, 그리고 운봉벼. 모두 한국의 추운 지방이나 산간 지역에서 자라는 품종들이었어요. 한국 연구진이 설명했습니다. 각 품종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니 몽골 기후에서 어떤 게 가장 잘 자라는지 테스트해야 한다고요. 땅을 4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각 구역에 다른 품종을 심기로 했어요. 저수지도 만들었습니다. 사막에서 벼를 키우려면 물이 절대적이니까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를 설치하고 관계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일본 팀도 비슷한 걸 만들었었죠. 하지만 규모가 달랐습니다. 한국 팀은 더 정교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5월 한 달 내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 드디어 모내기 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잠이 안 왔어요. 27년을 기다린 날이었으니까요.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갔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이미 와 있었죠. 육묘장에서 키운 어린 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모를 손에 들었습니다. 가늘고 연약한 초록빛. 이 작은 생명이 정말 몽골의 사막에서 자랄 수 있을까? 일교차 12도를 견딜 수 있을까? 손이 떨렸어요. 한국 연구원이 제 옆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모를 논에 심는 방법. 간격, 깊이, 각도까지 세심하게 알려줬어요. 저도 따라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모를 심었죠. 한 포기, 2포기, 3포기. 몽골 연구원들과 한국 연구원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하루 종일 모내기를 했어요. 힘들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모를 심었어요. 해가 질 무렵
3,500제곱미터가 모두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논둑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을 받아 반짝이는 모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8년 만에 다시 가진 희망. 정말 이번에는 될까요? 그날부터 90일간의 긴장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 현장에 나갔어요. 온도를 쟀고 물 높이를 확인했고 모의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한국 연구팀도 매일 함께했죠. 그들은 모든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엑셀에 입력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매주 회의를 했습니다. 6월 말 첫 번째 변화가 보였어요. 진보벼 구역의 모가 다른 품종보다 더 빨리 자라고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줄기도 튼튼해 보였어요. 오대벼도 괜찮았지만 진보벼만큼은 아니었죠. 한국 연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네요. 진보벼는 원래 일교차가 큰 환경에 강합니다. 7월이 되자 차이가 더 뚜렷해졌어요.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18도로 떨어졌습니다. 14도 차이. 다른 품종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보였어요. 잎이 조금씩 누렇게 변하고 성장이 더뎠죠. 하지만 진보벼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푸르렀어요. 오히려 더 씩씩하게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침에 나가면 어제보다 조금씩 더 자라 있는 진보벼. 그걸 보는 게 제 하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8월 중순, 이삭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삭을 봤을 때의 감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초록빛 줄기 사이로 고개를 내미는 작은 이삭. 그 안에 쌀알이 맺히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국 연구원들도 기뻐했습니다. 이삭을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사진을 찍었죠. 바트 소장님, 됩니다. 정말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수확까지는 아직 한 달이 남았으니까요. 8월 말부터 이삭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알이 익어가면서 무거워진 거예요. 황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바람이 불면 논 전체가 물결치듯 흔들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의 산골짜기 기후가 우리 사막과 비슷하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33년 전 한국 연구자들이 강원도 농민들을 위해 만든 진보벼. 그 벼가 지금 몽골 사막 한가운데서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9월 초 한국 연구팀장이 제게 말했어요. 다음 주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27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2024년 9월 23일 수확의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너무 떨려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몽골이 40년 동안 꿈꿔온 날.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물론이고 농업부 장관, 허브드주 지사, 그리고 몽골 국영방송 취재진까지 모두 이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온 거죠. 수확기가 논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장관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바트 소장, 28년을 기다렸죠. 드디어 이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오전 9시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수확기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황금빛 벼가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찰칵찰칵 기계 소리가 사막에 울려 퍼졌죠. 그리고 잠시 후 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반짝이는 쌀알들. 저는 달려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 위로 따뜻한 쌀알들이 쏟아졌어요. 아직 햇볕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제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울었습니다. 주저앉아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옆에 있던 한국 연구팀장도 장관님도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8년이었어요. 아니, 몽골 전체로는 40년이었죠. 수확은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진보벼 구역에서 나온 쌀의 양을 측정했어요.
한국 연구진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팀장이 결과를 발표했어요. 헥타르당 5.8톤입니다. 순간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5.8톤. 국제 평균 수준이었어요. 첫 시범 재배에서 이 정도 수확량이라니. 믿을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장관님이 즉시 대통령 집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각하 성공했습니다. 몽골 땅에서 벼를 수확했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정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울란바타르로 돌아온 저는 정부 청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대통령, 총리, 강요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죠. 농업 프로젝트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위급 회의가 열린 건 처음이었어요.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바트 소장, 고생 많았습니다. 40년 만의 성과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의미를 넘어섭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내년에는 재배 면적을 확대할 것, 5년 내에 전국적으로 보급할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식량 자급자족을 이룰 것. 숫자들이 오갔습니다. 몽골은 매년 49만 9천 톤의 쌀을 수입해요. 전량 수입. 이 쌀을 사는데 쓰는 외화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천문학적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땅에서 쌀을 키울 수 있다면? 총리가 말했습니다. 5년 내에 자급률 50%를 목표로 합시다. 10년 내에는 100%. 가능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국 연구팀과 계속 협력한다면 가능합니다. 다음 날 소식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몽골 국영방송이 메인 뉴스로 다뤘어요. 40년 만에 이룬 쾌거. 몽골 땅에서 벼 재배 성공. 신문 일면에 실렸고 소셜미디어가 들끓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몽골에서 쌀을 키울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우리 땅에서 자란 쌀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한국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을 이뤄주셨어요. 가장 많이 나온 댓글은 이거였습니다. 맛보고 싶어요. 몽골 쌀로 지은 밥이 어떤 맛일지.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챕터 1에서 혼자 지어 먹었던 그 밥. 쫄깃하고 고소하고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던 그 밥. 이제 곧 우리 국민 모두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허브드주를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국가 원수가 농업 현장을 방문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만큼 이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논 앞에 선 대통령이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농업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식량 주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저와 한국 연구팀을 향해 인사했어요. 여러분이 몽골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떨림이 아니라 벅찬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28년 전 26살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이렇게 많이 실패할 줄, 그리고 이렇게 큰 감동을 느끼게 될 줄.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결실이 온다는 것을. 수학이 끝난 후 저는 28년을 돌아봤습니다. 왜 소련은 실패했을까? 왜 중국은 안 됐을까? 왜 일본도 못 이뤘을까? 그리고 왜 한국은 성공했을까? 연구소 사무실에 앉아 과거 자료를 다시 꺼내봤어요.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40년간의 실패 기록.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소련 프로젝트 보고서를 펼쳤어요. 1987년 소련 농업과학원에서 전문가 3명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건 시베리아 품종이었어요. 우리 품종은 추위에 강하다고 했죠. 품종과 재배 매뉴얼을 주고 떠났습니다. 결과는 실패.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시베리아와 몽골 사막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시베리아는 춥지만 습해요. 몽골은 춥고 건조하죠. 땅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바람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소련 전문가들은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중국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1998년 중국 농업대학 연구팀이 왔어요. 내몽골 품종을 가져왔죠. 우리는 이웃이니 기후가 비슷할 것이라며 2년간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왜요? 그들도 매뉴얼만 던져줬기 때문이에요. 품종을 주고 재배법을 알려주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떠났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즉각 대응할 수 없었어요. 일본 자료도 봤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협력했어요. 일본 연구진은 체계적이었습니다. 토양 분석도 했고 데이터도 많이 모았죠. 하지만 역시 안 됐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기술은 훌륭했어요. 하지만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였고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었죠. 수직적 관계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그들은 흙을 만졌습니다. 맨손으로. 일주일 내내 현장에 있었고 우리와 함께 고민했어요. 저희 의견을 물었고 함께 결정했습니다. 품종만 준 게 아니었어요. 진보벼 씨앗과 함께 재배 기술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저수지 설계를 도와줬고 관계 시스템을 함께 만들었어요. 물 관리 방법, 온도 조절, 병충해 대응. 모든 걸 가르쳐 줬습니다. 더 중요한 건 태도였어요. 한국 연구진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 준다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간다는 자세였죠. 실패하면 함께 고민했고 성공하면 함께 기뻐했어요. 한 번은 한국 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트 소장님, 우리가 성공하려면 몽골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떠나도 계속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기술 이전이 중요합니다. 기술 이전. 그 말이 핵심이었어요. 소련, 중국, 일본은 기술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을 이전했어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줬고 장비 사용법까지 교육했습니다. 모내기 할 때도 그랬어요. 한국 연구원들이 시범을 보이고 우리가 직접 해보게 했죠. 틀리면 바로 잡아주고 잘하면 칭찬해줬습니다. 마치 선생님 같았어요. 수학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저수지 관리도, 관계 시스템 유지 보수도 모두 익혔어요. 내년에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우리가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 연구팀은 1년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장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올해 성공했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한다고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차이였어요. 28년간 우리는 기술만 샀습니다. 품종을 사고 매뉴얼을 사고 컨설팅을 샀죠.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파트너십을 줬어요. 진심 어린 협력을 해줬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진짜 혁신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적용이었어요. 그리고 올바른 적용은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현지를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진보벼만이 아니었어요. 희망을 줬습니다. 자신감을 줬고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줬어요. 이제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쌀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쌀로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2024년 12월, 올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연구소 사무실에 앉아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국 연구팀과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재배 면적을 10배로 늘릴 예정이에요. 35,000 제곱미터. 그리고 5년 후에는 전국 5개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미 예산을 편성했어요. 저수지 건설, 농기계 도입, 관계 시스템 구축. 한국에서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들여올 겁니다. 단순히 벼만 심는 게 아니라 인프라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농업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10년 후 몽골은 쌀 수출국이 될 겁니다. 수출국이요? 40년 동안 한 톨도 못 키웠던 나라가 수출국이 된다니. 믿기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요. 어제 집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9월에 수확한 진보벼로 지은 밥. 3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맛있었어요.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씹었습니다. 쫄깃하고 고소하고 씹을수록 단맛이 났어요. 54세가 되어서야 조국에서 자란 쌀로 밥을 먹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28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만약 중간에 그만뒀다면 지금 이 감격을 느낄 수 없었을 테니까요. 며칠 전 조카가 찾아왔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웠던 그 조카.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삼촌, 정말 해냈네요. 저 어렸을 때 삼촌이 벼 연구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안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근데 이제 우리 땅에서 쌀 나오잖아요.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삼촌이 만든 거라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함께 만든 거죠. 28년 전 선배 연구원들, 함께 고생한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연구팀. 한국에 감사합니다. 진보별을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우리를 파트너로 대해줘서 더 감사해요. 기술을 이전해줬고 희망을 심어줬고 자신감을 갖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쌀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내년이면 더 많은 논에서 벼가 자랄 겁니다. 5년 후엔 몽골 전역에서 황금빛 물결을 볼 수 있을 거예요. 10년 후엔 울란바타르 슈퍼마켓에서 몽골산 쌀을 살 수 있겠죠. 그날을 상상해 봅니다. 젊은 부부가 마트에서 쌀 포대를 집어듭니다. 여보, 이거 몽골산이래. 사볼까? 응, 우리 땅에서 자란 거니까 더 좋을 것 같아. 그들의 아이가 그 쌀로 지은 밥을 먹으며 자랄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죠. 몽골에서 쌀이 나오는 걸.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불가능했지만 자기들 시대엔 당연한 일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오늘 아침 창밖을 봤어요. 울란바타르의 겨울은 춥습니다. 영하 30도까지 떨어지죠. 하지만 봄이 오면 다시 따뜻해질 거예요. 그리고 6월이 되면 또 모내기를 할 겁니다. 28년 전 26살의 제게 선배가 말했어요. 바트바야르, 우리가 언젠가 몽골 쌀로 밥을 먹는 날이 올 거야. 그날이 왔습니다, 선배님. 몽골 사막에 벼가 자라고 우리 땅에서 쌀이 나오고 조국의 밥상에 몽골산 쌀밥이 올라갑니다. 40년의 꿈이 현실이 됐어요. 한 알의 쌀이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28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막에 핀 황금빛 벼. 그것은 단순한 작물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연구를 계속합니다. 더 좋은 품종, 더 효율적인 재배법, 더 넓은 땅. 아직 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몽골은 할 수 있어요.